네, 반갑습니다. 벌써 2차년도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행사 시작 전에 우리 다문화 멘토링 한 영상들을 아마 우리 재단에서 틀어주셨을 거예요. 끝나고 또 다시 한번 틀어주시나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생생한 연구 결과라 그래야 할까요? 운영 결과? 그 영상을 통해서 더 와닿는 것들이 훨씬 큽니다. 저희 연구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보려고 요거 했다. 이거 보려고 연구했다. 연구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딱딱합니다. 글이 많고요. 그림은 많이 없어요. 되게 딱딱한데 그 딱딱한 어떤 연구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정서적인 활동이 일어났고요. 그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했습니다. 1차년도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시흥시 재단의 연구를 참여했고, 2차년도에는 좀 더 고도화를 해서 잘해보자. 우리 연구팀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더 많이 담아내서 멘토에게 그리고 멘티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공통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도화와 효과성에 초점을 둔 연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청운대학교 조교수로 있다가 또 많은 진로의 어떤 변경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성대에 있는데요. 교육학과에 있다 보니까 교육적 시선에서 이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풀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입니다. 작년에는요, 이주 배경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이주 배경 청소년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을 해보자. 근데 그 다문화가요, 너와 내가 인종이 다른 그런 다문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진로를 다양한 방면으로 탐색해 보는 것. 이 과정에서 멘토의 생각도 바뀌고 멘티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번 연구의 취지였습니다. 저희 연구 책임자는 저고 공동연구원 배은정 김채아 선생님 계시는데요. 우리 채아 선생님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그 전문 과정을 밟고 있는 이제 석사 과정 선생님이세요. 이번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우리 은정 선생님은 상담 쪽을 전공하셨는데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의 포인트가 진로 탐색하는 것도 있지만 정서 조절, 지원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공 적합도가 높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이번에도 해주셨습니다. 또 신선한 점은 연구 보조원으로서 우리 나연, 우빈, 지혜 선생님 지금 대학생 위원들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빈 선생님 교육학과, 지혜 선생님은 또 경영, 이공계열 쪽, 이 융합된 학과를 다니고 계셨고, 나연 선생님은 간호학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간호상담 쪽, 이렇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나연 선생님은요, 작년에 멘토로 참여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연구로 이렇게 다시 선순환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최정예 이제 연구팀이 구축이 돼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번하고 올해 뭐가 달라졌을까를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사회가 빨리 급변한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를 좀 봤더니 저희가 체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아,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다문화 학생, 우리가 보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정책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을 보시면 이주 배경 학생 외에도 내국 학생을 포괄한 다문화 교육으로 전환을 해보자.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을 만들어가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맞춤형 적응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맞춤형 적응 안에서는 심리정서 지원 사업, 기초 학력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상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흥시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또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서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 효과성을 검증했고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수행된 연구는 그 대상을 확대했고 또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횟수를 확대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 방향의 변화, 연구를 통해 이번에 또 새롭게 개선된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좀 고도화를 해보면 또 어떨까라는 계속 연속적인 작업으로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정부 기관, 대학 기관, 그리고 사회 기관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있고요. 연구 설계와 조사 방법을 보시면 저희가 거리가 좀 있는 연구팀이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또 누군가는 저기 송도에 살고 또 시흥시에 살고 굉장히 좀 장거리 멤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물론 줌으로 만났습니다. 줌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정말 많이 만나면서 프로그램 개선을 거치고 보고서 집필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특히 새롭게 들어간 게 이제 전공 탐색 활동인데 우리 멘토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공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본인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멘티에게 제공해보자라는 게 이번에 정말 새롭게 도출된 활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멘토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영상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영상 열 몇 개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드라이브에 올리고 그 드라이브에 올린 영상을 멘토링 팀마다 활용할 수 있게 계정을 다 연결해줬어요. 정말 온오프라인 활동이 일어났어요. 블렌디드 러닝처럼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고도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7월이 돼서는 멘토 사전 교육을 조금 꼼꼼하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으면 이번에는 한 이틀, 3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사전 조사하고 또 멘토링 진행한 다음에 사후 조사했고요. 멘토링 활동 완료된 다음에 전체 멘토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거의 1대1 인터뷰식으로 좀 깊이 있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멘토 멘티 대상의 양적 연구는요. 대상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설문조사지의 내용도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맥락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새롭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포함했습니다. 멘티 대상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크게 자기 이해와 조절 영역, 그리고 공동체 이해와 확장, 통합적 진로 탐색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4번의 활동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4번의 활동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12번, 12번 한 다음에 이러한 변이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멘토는 작년과 동일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좀 진행했고요. 그리고 개인 내적 영역에서의 어떤 기대 효과. 내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나에 대한 존중감, 효능감, 탄력성, 사회적 유능감이 동일하게 좀 증진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인터뷰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은정 선생님, 치아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어로 성당에서 참여해 주셨어요. 작년에는요, 열심히 전사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훈련을 해서 인터뷰어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 연구팀 안에서도 또 있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 한 10번 넘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1명 아니면 뭐 2명, 3명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고도화 결과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회차들이 좀 조정이 됐고요. 순서를 가장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맨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끌어오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의 장점과 강점을 알게 하는 것들이 새롭게 들어간 것. 이것도 이제 작년에 멘토를 했던 우리 나연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런 활동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활동도 좀 개발하고요. 멘토와 멘티가 라포 형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초반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조절 파트 총 4개 차시로 만들었고요. 공동체 이해와 확장 파트에서는 나와 타인의 관계 맺기는 왜 빨간색으로 돼 있냐면 저희가 활동 목표를 좀 수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주 배경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내국 학생들도 다 포괄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표현을 넣는 순간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수정했고 이번에는 성인지 편,
세대 차이에 대한 다문화 영역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활동을 넣었습니다. 진로 탐색에서는 작년에 진행했던 세 가지와 이번에 전공 탐색하는 거.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대학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벌써부터 관심 가지고 입시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로 정보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멘토들이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 분야의 진출 분야를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워크북인데요. 오늘 아마 제공되진 않았겠지만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감, 디자인, 톤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연구 보고서만 쓰지 않고요. 이제 워크북을 멘토용, 멘티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좀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요. 이런 활동 계획안을 아마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현직 교사 선생님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교수학습 지도안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실제 멘토로 참여한 우리 멘토들 있잖아요. 이미 멘토링 봉사 많이 했던 친구들 정말 많았는데요. 이런 교수학습 지도안 주는 프로그램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아마 시흥시의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별표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상 캡처해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런 뉴스 기사도 들어가고요. 자기네들이 이미지 다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학과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멘티입니다. 아쉬운 지점은요. 모든 영역이 다 두루두루 올라갔어요. 근데 자아 존중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건데 저희 12회기 활동으로는 이걸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유의하게 올라간 부분은 자아 효능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이해와 확장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회적 관심, 이 사회적 관심은 뭐냐면요. 시흥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이 있지? 우리 지역에 어떤 직업이 있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미래에 대한 확신. 나 잘할 수 있어. 나 미래에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멘토도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효능감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고요. 또 사회적 유능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을 만난 멘토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다른 학생들하고도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아도 잘 관계 맺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유능감이 증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 개방성, 우리 멘토들이요 생각보다 다문화 학생들, 이주 배경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뭔가 교양 수업에서 배우긴 했는데 실제 만나는 건 처음이랬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개방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점진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멘토 인터뷰 결과를 몇 개만 보겠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문화적 감수성이 증진되었고요. 의사소통 공감 능력 향상, 나 개인의 성장까지도 이룰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멘토링 과정에서 신뢰 구축이 왜 중요한지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수법에 대한 이해 증진. 이거는 이제 교육학도들이 저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거는요. 멘티가 수동적일 때,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워크북을 저희가 만들었지만 난이도가 약간 맞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멘토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 했더니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긍정적 태도, 멘티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능력들, 편견 없는 태도, 인내심, 지각해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다문화에 대해서 느낀 점, 다문화 이해를 확대하고요. 이전에 내가 편견이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 다양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를 인식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주 배경 학생 만나지 않은 멘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대 차이편, 성인지 감수성 증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제언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멘토링 프로그램 맞춤화 다양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겠다. 왜냐하면 내국 학생들도 포괄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가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멘토 교육. 멘토들이 안 그래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친구들인데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주 배경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심리 이해 교육도 우리한테 제공 좀 해주시고 의사소통 교육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멘티 참여 촉진 동기부여 전략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수정 과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단 차원에서 시스템 측면에서 확보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멘토, 멘티,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이 모두의 측면에서 관련 정보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면 이 시흥형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 지역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서 정말 의미 있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 공공선을 구축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